소식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호반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선 호반의 협력업체 담당 부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총선용 당원 불법 모집과 관련한 연속 보도. 오늘은 당원 7천여 명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을 추적했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5.18 관련 동영상 6개 가운데 1개꼴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곡 콘텐츠를 차단할 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어와 수학 과목이 비교적 어려워 중상위권 변별력을 높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서울에 있는 호반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한양의 광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광주시와 공직자들에 이어 건설업체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오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인 호반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반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오후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호반 건설 측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반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입니다. 당초 중앙공원 2지구는 1순위로 금호가 선정됐지만 광주시의 특정 감사 이후 호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변경됐습니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호반과 협약을 맺고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중앙공원 1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한양에 이어 2주 만에 호반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수사가 건설업체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잇따라 건설업체를 정조준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호반건설의 외주 담당 부서도 포함됐습니다. 외주 부서는 협력업체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민간공원 사업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호반건설에서 압수수색한 부서는 3곳입니다. 중앙공원 2지구 입찰을 담당한 부서와 회계팀 그리고 외주팀입니다. 이 외주팀은 건설 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용섭 시장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한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한 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0월 전주지검에서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선정업체에 시장 친인척이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있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맞고 다만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호반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시장 친척업체를 둘러싼 의혹과 연관됐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의 친척도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호반은 거래업체 수십 곳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 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무더기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을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원 모집 과정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공무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총선 출마 예정 지역에서 모은 7,70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단에는 모집책 역할을 맡은 추천인이 구분돼 있습니다. 전체 명단 가운데 모집책은 100여 명에 달하고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공무원도 1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원을 모집한 친구가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모집한 당원 명단을 이메일로 받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때 명부도 뭐 명단이라고 맞는 것도 나는 뭔지도 몰랐고 엑셀 파일인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열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넘어가 본 거예요. 광주시 소속 고위 공무원도 모집책 명단에 등장합니다. 이 공무원 역시 당원 모집은 부인이 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 현직 사무관도 다수인데 부서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다른 분도 같이 계시던데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공무원의 의무로 선거 관여는 더 엄격히 제한됩니다. 현직 부시장의 총선 출마를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시 지부는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에 공직자가 개입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종재 행정부시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공로 광주시 지부는 정 부시장이 취임 이후 줄곧 특강에 나가는 등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무자들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서 책임자인 정 부시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200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로 북한군 개입설 등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주장이 담겨 있는데 차단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뒤집혔다. 지만원의 연구 결과는 누구의 내란도 아니었다. 북한과 광주가 결탁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게릴라전이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유튜브에 이 같은 5.18 왜곡 콘텐츠가 200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5.18 관련 유튜브 동영상 1,20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광주 전남 민언련은 4개의 주요 채널이 가짜 동영상을 만들고 다른 채널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로 주장했는데 근거는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얘도 개머리판이 위에 있어요. 이 북한 인민군하고 똑같아요. 총 들은 게. 전두환 씨가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간첩설 같은 이런 것을 누군가 지만원 씨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유튜버는 그것을 지만원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총 200건의 5.18 왜곡 동영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8건이 올해 업로드됐습니다. 일부 동영상의 조회수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올해 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 등으로 극우 세력이 비판을 받자 오히려 왜곡이 극심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5.18 관련 컨텐츠 110건에 대해 삭제 및 접촉 차단을 결정했지만 유튜브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신문과 방송,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5.18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학은 어려웠고 국어도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올해 중상위권은 변별력이 높아져서 입시 전략 셈법이 더욱 복잡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한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면서 자, 성적표를 나눠줄게요.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안 나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낼 정도로 울었거든요. 근데 방금 받아보니까 그래도 2등급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좋아요. 이번 수능의 성패를 가른 과목은 수학 나형과 국어입니다. 어려워질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수학 나형은 지난해보다 10점이나 올라 149점까지 치솟았고 국어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40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학 나형 1등급의 경우 최대 14점 격차를 보이면서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 변별력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정시 지원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만한 입시 전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 점수 반영 비율을 따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부터 점수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시교육청은 등급별 지원 가능 대학을 분석한 배치표를 내일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1:1 집중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보좌관 급여를 빼돌려 무리를 빚은 민주당 소속 나현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나 의원이 매달 납부해야 할 의회 공동운영비 80만 원을 보좌관에게 대납시킨 사실을 인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윤리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오늘 나현 의원이 지인의 청탁으로 보좌관을 채용한 데 이어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안에 민주화운동 기념공간을 잇는 민주길이 조성됩니다. 전남대는 오늘 전남대학교 용봉관 앞에서 5.18 단체와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민주길은 박관현의 언덕길, 윤상원의 숲, 정문의 5.18 소공원 등 11곳을 3개 노선으로 연결하는 공간 재생 사업으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내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체납한 국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남에서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84명에 678억 원, 법인은 46군데 34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체납 증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시작된 나주시 노안면의 폐목재 가공공장 화재가 닷새 만에 진화됐습니다.